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또 갑자기 자동차 부품, 그리고 또 2차전지 내에서도 에코프로 쪽으로의 거래 쏠림이 상당한데요. 오늘장 키워드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수는 여전한데 종목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.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 포착하셨나요? 네, 시장 경계감이 상당히 좀 큰 모습입니다. 일단 오늘 또 아시죠? 에코프로가 올라오면 다른 종목들이 못 갑니다. 에코프로가 올라오면서 포스코 퓨처엠 올라오면서 관련 소재주들 좀 반등하는 모습 속에서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것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그동안 좀 잘 갔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하고 로봇하고 반도체들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. 아침에 좀 강하게 올라가던 전기차죠. 강하게 올라가던 로봇들도 갑자기 2차전지 올라오니까 확 꺼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변동성 많이 큰 모습 속에서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던 현대차, 기아차 하고 자동차 부품주, 현대 모비스, 위아 이런 것들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동차가 그래도 수출이 계속 꾸준히 좀 늘었다라는 수출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섹터주들, 화학 섹터주들 좀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좀 버티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. 반도체도 좀 선별된 흐름입니다.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 일부 오늘 SNS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것들 조금씩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.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조금 조정 들어가는 모습입니다만은 오히려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오늘 그동안 좀 내수주 중에서 부진했었던 골프존 오늘 급등하면서 10만 원 넘어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고 오랫동안 소외되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어제 M&A설 이후에 또 오늘 다시 더 반등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 외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이라서 종목별 좀 각계전투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2차전지 소재의 반등입니다. 에코프로가 눈길을 확 사로잡죠.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, 에코프로 확실히 좀 바닥이 나온 건지, 그럼 이런 훈풍은 2차전지 전반으로 확대될지 궁금증이 많습니다. 답을 좀 주시죠. 네, 2차전지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깊었죠. 에코프로도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많이 깊었었습니다만은 오늘 좀 기술적 반등입니다. 사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좀 빠지면서 오늘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낙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과 투신이 어제까지 좀 매수했고요. 오늘부터 좀 외국인이 끌어주는 모습인데요. 21선과의 이격이 크다 보니까 21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저항대는 다시 한번 100만 원대라고 기술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많이 빠졌던 LNF라든지 에코프로 BM도 좀 따라가서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흐름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좀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. 어제 다시 그대로 다시 다 빠졌었죠. 일단 2차전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힘은 좀 미약한데요. 일단 리튬 관련주들도 종목별로는 조금 등락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거의 2차전지는 좀 지금 오르긴 오르는데 따라 사기 좀 애매하다 그런 느낌? 근데 그런 느낌인데 그냥 물려 있으면 좀 올라와 주면은 좀 팔고 싶다. 땡큐. 근데 안 올라오네. 이런 느낌입니다. 내가 산 가격까지 안 올 건가? 이런 느낌.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2차전지를 좀 보유 관망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서 차후에 조금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 좀 꺾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다른 섹터 움직임 좀 보시는 전략이 조금 2차전지한테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지금 섣불리 좀 움직여서는 안 되겠네요. 조금 더 신중하게. 오늘 물론 또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좀 지켜보자 얘기해 주시네요. 다음 두 번째입니다. 반가운 종목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요? 최근에 보면 연속적으로 좀 수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. 사실 중국에서도 조금 이제 현대차가 좀 옛날보다 좀 더 팔리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? 그다음에 최근에 수출 데이터도 쭉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좀 자동차가 계속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국내는 중소형 쪽에서 화장품도 수출 좀 잘 되고 있는 상태고, 반도체도 아시다시피 바닥을 치는 모습, 그런 모습들이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자동차도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2차전지 강세와 자동차의 반등 좀 맞물려 있고, 최근에 현대차도 이제 파업 안 하고 이제 임단이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역시 또
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당입니다. 이제 10월, 11월로 갈수록 배당 관련주들 움직이고 그동안 또 이제 양도세 이슈에서 부담이 되는 많이 올랐던 종목 쪽으로는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배당으로 본다면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KCC, 뭐 LS, CJ 뭐 이런 식으로 배당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왔었고 금융 지주사들 좀 많이 올라왔었죠. 현대차도 배당 워낙 좋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외국인들 러브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. 사모펀드도 서서히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실적 대비 좀 많이 빠져 있었고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상태 속에서 배당 메리트 부각되면서 반등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현대차도 20만 원 부근의 저항대 돌파 여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. 상대적으로 뭐 같이 못 올랐었던 이제 모비스도 다시 또 추세 살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같이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. 현대위안은 조금 더 밑에 있는 모습이고요.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뭐 현대오토, 에버 혼자서 좀 시세 많이 냈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태고요. 현대차가 움직이니까 많이 빠졌었던 부품주들 올라옵니다. 오늘 화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성우 하이텍도 따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또 이제 뭐 파업이 끝나갔으니까 좀 두루두루 좀 저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뭐 틈새 매매 전략, 뭐 키 맞추기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오래 소외됐었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. 쉽게 보시네요.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로봇과 반도체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두산 로보틱스 기관 청약이 상당히 좀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장 로봇 관련주들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약간은 좀 시들합니다. 장 초반에 강했다가 금세 또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도체는 앞서 TSMC 이슈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반등하지도 못해서 다소 좀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. 이쪽은 이제 좀 기대를 좀 접어야 될지 어떻게 좀 보세요? 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?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새벽에 연준 발표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 섹터, 이제 기술주 섹터, 로봇, 반도체 이런 쪽도 지금 조정입니다. 근데 또 내일 새벽 발표 이후에는 또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수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큰 거 올라오면 다른 거 못 갑니다. 그래서 다른 거 올라오면 2차 전지 못 가고 이런 식이죠.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반도체 로봇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?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시세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난 상태라서 일단 조금 관망세. 여기서 지금 21선까지 지금 다 빠졌거든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1선까지 다 빠졌고 여기서 향후에 기술적인 반등은 일단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진입했지만 수급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수급이 지금 딴 데가 있다. 그 딴 데가 있는 수급이 다시 빠져나올 때를 계속 잘 보다가 노리는 전략이 로봇 쪽에서는 좀 맞겠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. 반도체도 그동안 많이 시세가 났었던 쪽들이 지금 눈치 보면서 있죠. 지금 왜냐하면 지금 IT 수급은 다시 지금 전부 다 통신 장비 쪽으로 또 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도 일단은 조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정받는 반도체는 또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른 쪽들 강한 상태 속에서 자동차들 2차 전지 가는 동안 반도체가 조정받았다 그러면 반도체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 조정을 좀 활용해서 피해가 있겠고 로봇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들어왔지만 다른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는지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좋겠다. 그리고 오늘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하고 낙폭과대 자동차 부품주 쪽 이쪽의 흐름이 조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시는 전략이 맞겠다. 그래서 반도체는 좀 조정을 활용하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로봇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이후까지도 좀 기대를 해봄직한가요? 아니면 그 전에 대부분의 매매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건가요? 저는 오히려 지금은 매매가 끝나고 좀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두산 로보틱스 들어오면은 확실히 그쪽으로 쏠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 좀 수급의 쏠림 현상 조금 우려하고 오히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급의 변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좀 로봇주들은 사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. 반도체는 이렇게 빠져줄 때 아니면 살 틈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빠져줄 때 좀 좋은 종목들 줍줍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로봇과 반도체 투자 전략이 좀 다릅니다. 로봇은 한 차례 강한 또 폭풍이 몰아치고 갔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야 할 타이밍, 그리고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쉴 때 관심 가질 타이밍,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. 지금까지 키워드 분석해 봤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.